자, 이번에는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창고에다가 상품을 넣어놓으면 이 상품을 창고에다 쌓아놓는 과정에서 상품이 뭐 파손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잠깐 좀도둑이 들어와서 상품을 훔쳐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창고에는 중간에 감소되거나 소모되는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재고자산에 감소되거나 소모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손실로 잡아줘야겠죠. 그래서 재고자산에 감소되거나 소모된다 라고 해서 감모손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재고자산을 창고에다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상승하니까 상대적으로 재고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전자기기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죠. 전자기기는 계속 새 상품이 나오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출시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회계에서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재고자산의 평가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손실로 인식을 합니다. 그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해요. 자, 재고자산이 감모를 하게 되는 경우는 뭐 도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연적으로 뭐 알코올 같은 경우는 증발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실수로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뭐 가다가 박스를 떨어뜨리면 재고자산이 더 이상 쓸모없게 돼서 폐기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의 원인으로서는 재고자산이 진부화, 고였다는 거죠. 너무 오래됐으니까 평가가 떨어져서 가치가 감소하게 되겠죠. 재고자산의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을 표로 살펴보면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수량과 단가 중에서 수량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회피할 수 없었다. 회피가 불가능했다. 아니면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내가 막을 수 없는 거였고 이거는 내가 막을 수도 있는 거였는데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예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부 단가에는 변함이 없을 거고 감소된 수량을 곱해서 재고자산의 금액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재고자산이 회피가 불능이었다는 거는 뭐 세월이 지나서 유통기한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썩거나 아니면 증발하거나 이렇게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는 내가 세월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 원가라고 하는 상품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영업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줄어든 수량만큼, 줄어든 금액만큼 상품 재고를 대변해 자산의 감소로 없애주면 됩니다. 자,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뭐 재고자산을 옮기다가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뭐 이렇게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분실을 당했다는 건 뭡니까? 제대로 재고자산을 이제 뭐 못 지켜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해주면 예전에 제가 뭐 롯데삼강에서 물류관리팀에서 그때 일했던 적이 있어요. 공장에서 일했는데 이제 저는 유지유, 그러니까 뭐 기름이나 콩기름 이런 것들을 이제 물류를 관리하는 팀이었고, 이제 냉동 쪽에 가면은 롯데삼강에서 또 아이스크림을 판매하잖아요. 거기 창고에 가끔 놀러 가면 이제 중간에 실수로 인해서 물품이 아이스크림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스크림은 폐기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뭡니까? 회피가 가능하였지만 어떤 사람이다 보니까 일하다 보면 실수로 이렇게 뭐 박스가 위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발생을 하면 가서 어떻게 해요? 얻어먹었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그래서 거기서는 이게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해서 영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 영업 이외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역시 상품이나 제품의 금액을 없애주면 됩니다. 그 감소된 수량만큼. 자,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의 수량이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자산의 단가가 변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가치가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가치가 떨어졌다가
갑자기 유행을 타게 돼서 재고자산의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소성이 생겨서. 그러한 경우. 자,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은 시장 가격이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다 회피가 불능이라고 보고요. 재고자산이 감소된 가치에다가 장부 수량에는 변동이 없으니까 수량에다가 감소된 가치를 곱해주면 재고자산의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되고, 자, 재고자산의 가격이 내려갔을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이라고 해서 막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매출원가의 가산 계정인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이라고 일단은 계정 과목을 설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해서 재고자산의 차감적인 성격의 계정 과목으로 일단 설정을 해놔요. 그러면 왜 바로 이 상품이나 제품을 줄여주지 않고 바로 비용 처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나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일단 놓냐면 이 재고자산은 나중에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수량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돌릴 수가 없어서 바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재고자산이 다시 가치를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재고자산을 차감했던 거를 다시 차변에 회복시켜줘서 상계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를 차감했던 것을 다시 매출원가를 가산시켰던 부분을 다시 매출원가를 빼주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자, 감모 손실은 원가성이 있냐? 피할 수가 없었냐? 피할 수 있었는데 사람의 실수냐? 원가성이 없느냐를 따져보면 됩니다. 자, 12월 31일 결산이 돼서 재고자산 장부상에는 10개, 100개, 하나당 100원짜리가 100개, 총 10,000원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장부상의 수량을 실지재고조사에 의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참고를 뒤져보니까 30개가 수량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20개에 대해서는 내가 피할 수 없는 원가성이 있는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는 원가성이 없는 실수였다. 그러니까 10개는 실수였다는 얘기죠. 자, 100원 곱하기 20개는 원가성이 있으니까 매출원가, 영업비용으로 처리를 하고요. 총 2,000원. 그 다음에 나머지 10개에 대해서는 영업의 비용인 사람의 실수는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1,000원을 처리하고 그럼 상품은 최종적으로 창고에서 3,000원어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기말의 공정가치, 지금 현재 재고자산의 시장가치를 파악해서 하락되었을 경우와 상승되었을 경우에 나눠서 회계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자, 재고자산의 재고가 하나당 50원짜리가 100개가 있었는데요. 재고자산의 현재 시장가치를 따져보니까 40원이에요. 그럼 하나당 10원씩 총 100개가 감소한 거니까 총 1,000원의 가치가 감소하게 된 거네요. 자, 재고자산의 가치가 감소했을 경우에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매출 원가의 가산 계정으로 매출 원가를 더해준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해서 재고자산의 차감적인 성격, 자산의 차감적인 성격인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1,000원을 설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 기출문제는 재고자산이 변동을 했는데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영향을 주는 요소로 성격이 다른 것 하나는 자, 재고자산의 변동과 관련해서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감모손실. 자, 이번 문제는 재고자산의 변동과 관련해서 계정 설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성격이 다른 것. 자, 재고자산에 어떤 변동에 영향을 주는 거는 수량이 변경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단가가 변동되는 것이 있었죠. 수량이 변동되는 거에는 재고자산이 도난되었거나 또는 증발되었거나 파손이 되면 수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3번과 4번은 수량과 관련된 거고, 재고자산의 진부화가 되었다는 거는 너무 오래돼서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진부화는 단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하나는 2번이 진부화가 정답이 되겠죠. 자,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용. 그러니까 매출원가라고 하는 것은
영업과 관련된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원재료 구입에 따른 운반비가 발생했다. 그러면 제조 원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원재료는 제조에 필요한 거니까 제조 원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매출 원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두 번째, 화재로 소실된 원재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고자산, 화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막을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영업 외 비용인 재해 손실이라고 하는 것으로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이니까 매출원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거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 내가 막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막을 수 없다고 했었죠. 가치가 떨어지는 거. 그래서 매출원가와 관련된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피할 수 없었다. 원가성이 있었다. 자, 원가성이 있었을 경우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매출원가에 가산시킨다고 했었죠. 매출원가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이것도 영업과 관련된 매출원가에 영향을 끼치는 비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